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김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료실에 있는다고 봄비가 내렸는지 모르는데 오늘 봄비가 왔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봄의 기운을 담아서 오늘 또 라이브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제 나들이도 이제 서서히 이제 가게 되고 이제 햇빛도 나고 움츠렸던 옷도 이제 겨울 옷을 봄옷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여성들한테만은 오늘 또 사실은 오늘 주제가 저번에도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못했고 오늘은 또 원래 주제가 생리통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막 진료하다 바쁜데 나는 또 오늘은 그 변비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아는데 변비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생리통을 앓고 들어오신 분이라도 오늘은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준비된 슬라이드를 일단 여러분한테 변의 마지막으로 오늘 변비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하고 댓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일단 준비된 슬라이드부터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 우리가 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째는 한 번은 좋은 똥, 또 한 번은 이제 변비의 원인과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변비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할까 합니다. 전에 이야기했듯이 변비는 일단 횟수가 중요하거든요. 일주일에 2회 미만으로 변을 보거나 그리고 변이 너무 딱딱하거나 그래서 화장실에 저렇게 힘줘서 변을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변이 다 누고 남아있는 경우 변비라고 그러죠. 근데 변비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좀 많아요. 나이 들면 아무래도 배출의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나 이 식이섬유를 적게 먹는 분들한테 변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간략근이 조금 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되게 변을 시원하게 이리 보는 쾌변이나 웰변을 보는 여성들이 적죠. 그래서 변비약을 먹는 여성들도 많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변비가 있는 분들을 특징적인 분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변비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화장실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변비를 더 악화시켜요. 그리고 변을 하루 중에 한번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청결에 예민한 거는 좀 청결을 중요시 여기는 건 좋은데 청결에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 오히려 변비가 더 많이 와요. 그리고 이 변을 보려면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일단 장운동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개는 변비를 동반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변비가 있고 변비로 고생한다고 하면은 일단 마음 관리부터 느긋한 마음부터 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변을 조금 못 보도 괜찮다. 그리고 변이 나오면 그때 보지 뭐. 이런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 우리가 변비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분리수거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물은 소변으로, 건덕지는 대변으로. 근데 우리가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비우려고 하면은 이거 변이를 느끼게 하려면 변이 조금 이게 양이 차야 돼요. 그래서 이 음식을 어느 정도는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변이가 있으면은 참지 말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참았다 보면은 밑에 간략근이나 이게 우리가 변을 비워야 되는 센스가 뇌에서 혼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루틴이 깨져요. 그래서 정작 보려고 할 때 잘 안 봐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변비가 있다고 하면은 변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변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변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걸 너무 참고 변을 그때 몰아서 본다든지 변 보는 걸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서 변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 그리고 변비가 생기더라도 질병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치료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또 잘못된 치료를 한다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변비약에 의존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난치성 변비라든지 만성 변비로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생활에 불편함도 오지만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비가 나이 드신 분들은 변비가 있으면 치매가 한 17% 더 잘 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루에 한 번 보는 심리적인 이 마음도 좀 비우기는 비우는데 조금 여유롭게 가지고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거는 좋아요. 단 못 봐도 괜찮으니까 변이 안 나오면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은 변비 예방에 대한 이 예방법에 대해서 10가지를 한번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슬라이드.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필요한 수분은 2리터 정도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는 보통 한 1리터를 먹어요. 그래서 1리터 이상은 변비가 있다면 반드시 1리터 이상은 먹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은 이제 대개는 이제 미지근한 물이 좋은데 변비가 있으신 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찬물이나 우유 한 잔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찬물은 일단 이 자던 이 장을 좀 깨워요. 깨우기 때문에 이 장을 활발하게 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물이 식혀 내려가면서 장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죠. 그래서 수분이 또 들어가면서 변에 부피를 좀 만들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장 운동을 좀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비가 있다 하면 첫 번째가 물이에요. 물 섭취를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해야 돼요. 자, 식이섬유는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장에서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내려오면서 포만감도 느끼고 다이어트도 도움이 되지만은 이 콜레스테롤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는 또 뭐냐면 밑에 대장까지 장을 이렇게 식이섬유가 내려오면서 장을 이게 자극을 하면서 장 운동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대장에서 분해가 되는데 유산균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 이게 면역에도 관계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해균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변비가 있다면은 물, 다음에 중요한 것이 식이섬유예요. 자, 식이섬유는 뭐 많이 들은 이제 음식 중에는 뭐 야채, 곡류, 채소이겠죠. 그래서 식이섬유도 사실은 물에 녹는 거,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는데, 식이섬유는 사실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건강상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는 사실은 세 번째는 내가 변을 보고 싶을 때 화장실에 바로 가야 돼요. 이 글자가 좀 틀리겠네. 화장실로 바로 가야 돼요. 왜냐? 너무 참으면은 이게 변이를 느끼는, 이게 변을 보는 내가 이제 이 자동 시스템이 깨져요. 그래서 변을 보고 싶을 때는 바로 화장실 가고 참지 말고 바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안 나올 때는 또 바로 나왔다가 다시 이 변이 보고 싶을 때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이 변비가 없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변비가 있는 분들은 몸에서 보내는 생리적인 신호에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안 나오면 나오고 들어가면 변이가 생기면 들어가고, 또 다시 이렇게 자기 이 변을 보는 생리의 리듬의 신호를 충실히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변이를 느낄 때 화장실로 가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올바른 배변 습관인데요. 사실은 저렇게 반듯하게 앉아있으면 사실은 올바르게 변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변이 사실은 이렇게 막고 있다가 각도를 줘야 우리가 시골 직장권이나 학문 간략권이 이렇게 변을 딱 잡고 있다가 이게 밀어내는 거거든요. 각도를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있으면 이 각도가 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을 볼 때는 우리가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대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변이 잘 안 나. 그래서 이렇게 기대고 쪼그리거나, 우리가 그래서 쪼그리는 자세가 변이 잘 나요. 그래서 복압이 또 작동해야 아래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배변 습관을 자기 나름대로 뭐 방법도 있겠지만은 올바른 배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화장실에서 대개는 보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지고 책을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막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 분들이 있는데 변비가 없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변비로 고생하신다면 화장실에서 사실은 배변 습관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건강보조식품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보조식품들이 대개는 식이섬유를 사실은 이렇게 제품으로 만든 거예요. 대개 차전자피나 뭐 한천이나 이런 것들이 식이섬유를 가공해서 만든 것이 대개 건강식품들이 많아요. 이걸 이용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다음. 여섯 번째는 이제 유산균 제제인데요. 유산균이 사실은 장을 처리하고 변을 처리하는데 인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 건강에 책임지는 사실은 유익한 균이죠. 그래서 식이섬유는 보면 유산균도 있지만은 따로 유산균을 따로 섭취하는 것도 비피더스균이나 락토바시러스균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신에 유산균 제제를 먹는다면은 반드시 물이나 섬유질도 같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다음. 슬라이드가 일곱 번째 딱 있는데 다시 한번 해봐요. 슬라이드 일곱 번째. 열 번째 일단 바꿔봐. 이거 슬라이드. 오늘도 준비가 좀 덜 일곱 번째. 없어? 있는데? 있을 거예요. 자, 일곱 번째는 장 마사지예요. 장 마사지인데 장을 우리가 이게 장 방향이 있는데 장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거 좋아요. 손바닥으로 해도 되고 주먹으로 살짝 장 방향으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아래로 쓰다듬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장의 포인트에 장 포인트마다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한 포인트를 눌러주는 것도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변비가 있다고 하면은 장 마사지나 복식호흡도 이렇게 복식호흡을 해서 장을 좀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복식호흡이. 자, 다음. 슬라이드 다 없어? 슬라이드 내가 엄청 많이 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없어? 네, 8, 9, 15 없습니다. 8, 9가 없습니다. 8, 9?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다음, 열 번째로 바꿔봐요. 자, 이 슬라이드 또 빠졌네요. 아무튼 제가 진료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얘들이 다른 것들이 들어왔는데 슬라이드가 자, 제가 진료하면서 이거 막 슬라이드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에러가 있는데 자, 여덟 번째는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은 줄넘기,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유산소 운동이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다리를 올리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이 좀 도움이 돼요. 아홉 번째는 우리가 변을 볼 때 각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변을 볼 때는 쪼그리고 앉아서 하듯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돼요. 뒤로. 뒤로. 위로가 열 번째. 변비. 자, 열 번째가 이제 변비 유발 약제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변비를 유발하는 약제로는 우리가 이제 칼슘, 고혈압 약 중에 칼슘 통로 차단제가 있고, 또 항히스타민제, 진통제, 그리고 항우울제 이런 것들이 변비를 유발해요. 이런 약을 이제 끊거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런 약을 반드시 먹어야 될 때는 미리 변비약을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변비약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약을 같이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변비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변비에 이제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자, 변비에 이제 치료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약물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약물적인 치료 방법에는 첫째는 변비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일단 변이 좋아야 돼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강의에서 이 똥이 좋아야 돼요. 이 똥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이게 처리가 쉬워지거든요. 변을 이렇게 막 딱딱하게
변비가 생기게 만들면 일단 변비 해결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변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식이섬유 먹고 물 많이 먹고 운동하고 변이 어느 정도 모여야 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량이 어느 정도 갖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이 변을 반드시 봐야 되는 강박관념을 좀 버려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대개는 뭐냐면은 변을 마지막에 처리하는 이 항문 내관략근, 외관략근, 골반 근육이 있는데 골반 파트가 남성보다 좀 약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처리하는 능력이 남성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특히 이제 출산을 하신 여성들은 이 골반 근육이 약해져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출산함으로 인해 항문 관략근이 또 다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보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우리가 변을 이제 분류할 때 전에 한번 강의했는데 우리가 변을 분류하는 것이 브리스톨 스툴 폼 스케일이라고 이게 변을 나눌 때 7가지로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토끼 등같이 단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실은 변이 딱딱하면서 우리 경계가 울퉁불퉁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제 변비를 일으키는 변이에요. 자, 1, 2는 피하셔야 돼요. 변비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6번, 7번은 사실은 설사변이거든요. 묽은 변이거든요. 그거보다는 3, 4, 5가 제일 좋아요. 3번은 사실은 좀 약간 딱딱하지만은 울퉁불퉁하지 않고 약간 균열이 있는 변이고, 네 번째는 소세지나 뱀 모양으로 부드럽게 쏙 나오는 변이에요. 다섯 번째는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변이지만은 허물허물하지만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 4, 5 정도의 좋은 변을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을 만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다음 일단 배변 습관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변을 보는 우리가 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나는 하루에 매일 변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변에 대해서 너무 소중히 여기고 변을 봐야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런 분들은 변비로 고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힘을 주다 보면은 이게 관략근이 풀려버려요. 그리고 이 정상적인 센서가 가부하가 걸려서 정작 변이 제대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만성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는 책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오로지 변을 보는 데만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변을 봤다가 안 나온다면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화장실에는 대개는 어떤 분들은 3분, 5분 안에 처리가 돼야 돼요. 5분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왔다가 다시 변이 보고 싶을 때 다시 화장실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일단 식사 습관이 이제 건강한 꼭 변을 떠나서 건강한 식사 습관을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물이랑 섬유질이 좀 많고 그다음에 단백질이나 건강한 식사 습관을 본인이 이제 식사 일지를 써가지고 변비를 일으키는 만한 내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식사량도 적당히 되고 너무 적게 먹지 않나, 너무 또 많이 먹지 않나. 너무 많으면 또 이게 가부가 걸리거든요. 너무 섬유질만 먹으면 또 우리가 이제 변이 늦게 이제 이게 히스테리가 있고 좀 걱정이 많고 이런 사람은 장 운동이 느리거든요. 거기다 섬유질을 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장을 또 막아버려요. 오히려 더 악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가 변비가 정상 시간적으로 통과하는 변인지 배출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변이 너무 장 운동이 느려서 세행형 변비인지 이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져요. 섬유질도 너무 많이 먹어도 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이 넓게 이제 세행성, 그러니까 장 운동이 느린 변비들은 나이 드신 분이나 저 병상에 오래 있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가 있어가지고 장 운동이 느린 사람은 섬유질을 너무 많이 먹어도 또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식사 습관이 내 변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점검하는 게 좋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변을 마지막 처리할 때가 우리가 이제 이 항문 내관략근, 외관략근, 골반 근육이 있어가지고 90도로 변을 딱 꺾고 있다가 한 200에서 300cc 이게 부피가 쌓이면은 얘가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변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변을 놓아야겠다 하고 복압을 작동해서 웅 하고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처리할 때가
그 치골 직장근이라고 그래요. 간략근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문을 조였다가 풀었다. 이 케겔 운동이 이 변비나 소변 기능이나 성 기능이나 이런데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변비 치료에 본인들이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케겔 운동이에요. 자, 그 케겔 운동이 굉장히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케겔 운동을 평소에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로 해서 이 간략근이나 치골 직장근이나 항문 내 간략근을 수축과 이완을 효과적으로 연성을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소변이나 대변 볼 때 이 연습한 것을 실제 상황에 쓰도록 하는 것이 바이오 피드백 치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비에 이제 약물요법이 이제 있는데요. 마지막 이제 그럴 때 이런 이제 방법으로 비수주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약물요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변비약을 이제 선택할 때는 장기간 일단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변비약도 보험이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변비가 있다고 하면은 일단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장기간 쓸 수 있는 이 변비약을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변이 이제 이 부피를 좀 이렇게 변이를 느끼게 부피를 이렇게 팽창하는 부피 형성 완화제가 있어요. 완화제는 변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은 부피 형성 완화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삼투압 완화제는 뭐냐면은 이 물기를 이렇게 삼투압에 의해서 이 장 쪽으로 이게 물기를 들어서 변을 좀 부드럽게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삼투압 완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 운동 개선제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어떤 게냐면 자극성 완화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이 일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비약 중에는 자극성 완화제가 제일 많아요.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쓰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쓰고 제일 습관성이 되고 난진성이나 만성 변비로 익히는 주범이에요. 우리가 TV에 선전하는 것들이 대개는 자극성 완화제야. 뭐 예전에는 이제 둘크락스라는 약이 있었고 요즘은 메이킨이라는 약들이 다 자극성 완화제야. 이런 약들은 내가 변비가 너무 심할 때 살짝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얘가 이제 처방전 없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 습관적으로 만드는 주범들이 메이킨, 둘코락스 이런 약들이 관계돼요. 그래서 이 약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부피 형성 완화제가 있는데요. 부피 형성 완화제는 이제 일명 이제 변이가 어느 정도 느끼게 하면 부피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푸는 거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차전자피나 현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피 형성 완화제예요. 그 부피를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키면서 변이도 느끼고 배변 횟수도 증가시키고 대장 통과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죠. 근데 이 이제 부피 형성 완화제는 단점이 가스가 잘 차고 복부 팽만감이 많은 거예요. 근데 부피 형성제는 완화제는 또 이 나이 드신 분한테 이게 노인성 변비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장 운동이 느린 분들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이제 그런 만성 변비에서는 이 무조건 부피 형성 완화제가 변비에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다음 삼투성 완화제가 이제 얘가 뭐냐면은 삼투성 완화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염류성 완화제하고 삼투성 완화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염류성 완화제로 제일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밀이나 이게 변비 이런 것들 변비약으로 많이 써요. 대신 부작용은 많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너무 이제 습관적으로 쓰다 보면은 이 마그네슘이 올라가서 오히려 심장이나 이런 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 제제는 변을 지금 물기를 받아들여서 이게 이 장 쪽에 이제 수분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변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부작용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이 장기적으로 쓰거나 너무 습관적으로 양을 많이 쓸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삼투성 완화제인데, 고삼투압 완화제에는 락툴로스, 글리세린,
폴리에틸렌 글리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고삼투압 완화제는 폴리에틸렌 글리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내시경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다음 장을 다 비워야 될 때 얘들이 이제 이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이제 장을 대변을 끌고 나오고 장을 완전히 다 비우게 되죠. 그래서 이 고삼투압 완화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 내시경하거나 이렇게 전 처치할 때 그리고 만성 변비가 심할 때 주로 사용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극성 완화제인데, 자극성 완화제는 점막을 자극해서 분비를 이제 점막을 자극해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장을 일하게 하는 거죠. 대장을 이제 대장 내에 이제 자극을 해가지고 수분이나 전해질 흡수를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이 잘 나오게끔 억지로 미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단독 제제보다는 복합 제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자극성 완화제는 대표적인 성분이 비사코틸이라는 성분하고 셈나라는 성분이 있는데, 셈나는 주로 이제 이게 복합제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 있어요. 단독으로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적합 반응이 오거든요. 그다음 비사코틸이라는 성분은 주로 우리가 여러분이 둘프락스 그리고 메이킨이 비사코딜이에요. 그래서 대개 이제 복용하고 나서 보통 이제 비사코딜은 복용하고 한 6시간이나 12시간이면 변비가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반응이 이제 오죠. 그 셈나라는 성분은 보통 복용하고 1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면 반응이 좀 와요. 자, 이런 제품들은 이제 이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 전해질이나 물을 흡수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해질 장애가 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흡수 장애나 복부 경련이나 여러 가지 또 나중에는 대장에 흑색종이라는 이게 또 이게 종양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정말 필요할 때 단기적으로 써야 돼요. 장기적으로 쓸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변비약 중에 제일 만성으로 만드는 주범이 자극성 완화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변비약을 먹는데 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어떤 성분을 쓰고 내 변비는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떤 거를 예방하고도 안 될 땐 변비약을 쓰는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변비약이 어떤 변비약인지를 알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히려 변비를 더 악화시키지 않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죠.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죠. 자, 또 다음. 그 다음에 장운동 개선제는 뭐 미소프로스톨이나 페가세라드 같은 성분이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나온 약이 프로칼로플라이드라는 약이에요. 이 약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얘는 우리가 이 장에는 세로토닌을 장에서 많이 만들거든요. 70%. 근데 정신적인 근데 세로토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인데, 행복한 호르몬 중에 세로토닌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수용체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수용체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정신적으로 작동하는 세로토닌 수용체도 있고, 또 장 기능에 작용하는 그 세로토닌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 기능에 작용하는 수용체에 작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장 기능을, 대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줘요. 그래서 변비 치료제 쓰는데, 얘는 조금 안전하고, 대신에 하나는 하루에 보통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2ml 정도를 먹는데,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비싸요, 약이. 그래서 다른 변비약으로 안 되고 만성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변비 해결의 습관도 안 생기면서, 그리고 부작용 없이 잘 쓸 수 있는 것이 장운동 촉진제인데, 이것도 대개는 약을 썼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이 약을 쓰고 나면은 보통 한 10일 내에 반응이 와요. 그리고 4주 썼는데도 내가 반응이 없다. 그럼 이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운동 촉진제는 또 비싸기 때문에 다른 약이랑 병용해서 조금 이렇게 같이 병용해서 변비약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변비나 난치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변비의 전문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 변비를 저는 변 기능에 대해서는 좀 아는데, 실제 변비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성 변비나 난치성 변비가 있다고 하면은
이 자기가 해결이 안 될 때는 변비를 전문하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변을 시원하게 보는 쾌변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예, 네. 그래서 변을 잘 보면 사실은 하루가 상쾌하잖아요. 그죠? 상쾌한 아침이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슬라이드는 오늘 또 사실은 좋은 차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또 슬라이드 준비가 또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진료를 하면서 슬라이드 준비하기 좀 굉장히 또 시간이 빡세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이제 댓글 중심으로 또 저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앞에 이제 자, 이 강의가 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그래도 돌려서 보면 되니까. 근데 라이브도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뭐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정보도 좀 드리고 또 같이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건강에 도움되는 저는 채널이고 싶고 또 그나마 그래도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정보도 좀 드리고 또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크르릉님, 피앙새님, 제재님 저번 주 들어오신 것 같고, 네, 그래서 다 반갑습니다. 네, 댓글창이 많이 왔는데 댓글창을 쭉 한번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쭉 한번 사실은 강의를 좀 크르릉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변비군요. 예, 변비입니다. 비가 왔네. 오늘 봄비가 왔다네요. 봄비, 나를 울려주고 한 봄비가 왔다고 그러네요. 변비가 벌써 마지막 주제를, 변비가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변비는, 여러분한테 남아있지 않고 변을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간략근에 좋은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간략근에 좋은 운동이 케겔 운동인데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면 다 간략근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이나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건 다 케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벨리 댄서, 춤추고 이런 것들이 다 케겔 운동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은 항문을 오므리고 운동을 하지, 항문을 풀고 운동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케겔 운동이죠. 예. 그래서 케겔 운동에다가 이제 호흡을 얹혀서 하는 것이 요가나 필라테스 이런 운동이고, 그래서 간략한 케겔 운동은 제가 유튜브에 좀 해놔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내가 생각이 좀 많거든요. 내가 생각이 많은데, 우리가 자네 운에도 사실은 또 달라요. 그리고 오른쪽에 하는데 왼쪽이 간장해요. 서로 크로스로. 상대 입장을 배려하라고 그러는지, 이게 크로스로 내려가요. 예,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호흡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호흡하고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장이 이제 마음이라고 이제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자네, 운의 이게 생각들을 모아서 딱 집중해서 판단력을 해서 내가 딱 명령 내려서 마음에서 모아서 입으로 나오는 게 이제 대화도 그런 거죠. 그래서 실행하는 것도 마음 관리.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 관리는 변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아주 많이 살아는 건 아닌데 저도 나이가 좀 있거든요. 산부인과도 사실은 필수 의료를 애 받고 이런 걸 한 30몇 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은 최종적인 거는 마음의 평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굴곡이 많은데 마음의 평화가 자기 마음속에 없으면은 다른 아무 좋은 것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관리는 변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에서 사실 살다 보면 마음 관리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음 관리를 누구나 좀 조금씩 나아지면 되거든요. 100%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음 관리 잘하시고 그리고 여유롭고 규칙적으로. 그래서 내는 항상 뭐냐면은 규칙적인 걸 좋아해요. 불규칙하면 모든 게 다 깨져. 전보고 이런 것부터 다 깨져요. 물 마시는 습관이 굉장히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면역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면역체계,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게 면역체계인데, 면역체계가 장에서 우리가 이 면역세포들은 대개는 뭐냐면은, 골수에서 만들어져가지고 흉선이라는 데서 면역사관학교에서 보냈다가 장으로 내려와서 활성화되고 얘가 림프관으로 돌아요. 자, 림프관은 면역이 돌아가는 길은 뭐냐면 운동해야 돌아가요. 그게 거의 물이거든요. 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좋게 하려면 물 많이 먹고 운동하고 그다음에 깊은 호흡이에요. 그래서 이 림프 시스템은 운동하고 깊은 호흡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에 꼭 변비뿐만 아니라 물을 많이 먹는 거는 여러 가지 면역에도 도움이 돼요. 마셔야지 술은 아니겠죠. 예, 술은 마셔야지. 마시자.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물 말고 다른 건 섭취가 가능한데, 이제 카페인들이, 되게 음료들이 이제 카페인들이하고 액상당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이 제일 좋아요. 근데 물 먹기가 좀 이제 까다로우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레몬이나 이렇게 타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식이섬유 먹으라는데 잘 안 돼요. 예, 식이섬유.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참, 예. 근데 참 식이섬유를 적당히 먹으면 참 좋은데 이게 식자재를 신선하게 이게 제공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식단 중에 그래도 그다 김치가 제일 그래도 식이섬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가 사실은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차전자피가 들어가면 이게 막 부풀거든요. 차전자피가 변비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차전자피 같은 계열은 좀 먹어도 도움이 되죠. 식이섬유도 물을 마시지 않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변을 만들 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변을 만들 때, 이 부피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변을, 만드는, 이제 내가 버리려고 할 때 그 인부가 유산균이에요. 그리고 이 변을 싸야 되잖아요. 그 포장재예요. 근데 이게 물기가 없으면 이게 변을 딱딱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좋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협동적으로 해야 되겠죠. 조화롭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만 유난히 많으면 안 되죠. 또 유산균도 자주 유산균 참 좋아요. 복식호흡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도 편안하고 복식호흡이 사실은 복식호흡을 하면서 우리가 교감신경에 들던 그 마음을 이 복식호흡이 가라앉히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요. 근데 이렇게 편안하면은 복식호흡이 내려가면서 미조신경이 그 부교감 신경이거든요. 부교감 신경이 활발해져야 이게 장 건강이 좋아지고 소변이나 장 건강이나 이게 배설 기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호흡이 여러 가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변이 느끼려면은, 왜냐면 이 변이 너무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변이 양이 적거든요. 그러면 장이 오래 머물어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변이 한 200에서 300cm 모이려면 굉장히 많이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일주일에 사실은 2회 미만으로 보면 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적게 하시는 분들이 변은 정상적으로 통과하지만은 변비가 많죠. 예, 그래서 식사를 또 너무 많이 하면은 처리하기 넘치죠. 그러니까 식사는 살도 찌고 이러기 때문에 또 변비가 또 와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히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적당히 먹는 게 좋아요. 먹어서 밀어내기죠. 그래서 먹어서 이제 밀어내기인데 이제 우리가 쭉 파이프관이 이제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그 안에 에너지를 얻는 거죠. 예, 에너지를 얻고 변이 어느 정도 뭐 다 처리가 잘 되면은 찌꺼기가 적겠죠. 다이어트 하면 변비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변비 생기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간략근이 약해지면 확실히 싸는 힘도 약해지는 건 건가요? 예, 맞습니다. 똥을 그만 집착해야 하는군요. 예. 생각할 거 많은데 똥에 집착하면 안 되겠죠. 사랑도 사실은 집착하면은 사랑도 애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집착하면은 또 문제가 일으키거든요. 하여튼 너무 집착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변비가 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집착해서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너무 집착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게 기준이 너무가 없는 것 같아요. 변 보는 데는 10분이 길어요. 되게 3분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 5분이 좋아요. 우리가 남자들이 사실은 화장실에 많이 화장실에 가면 편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성들의 잔소리는 좀 피할 수 있는 제일 공간이 화장실이거든요. 사실은 화장실에서 대변 눈다고 하면 잘 안 건드리잖아요.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하는 여성들이 있을까요? 야, 그러면 대단한 것 같은데? 바이오 피드백은 처음 들어봐요. 예, 바이오 피드백 그 종류가 요식음이나 이런데 치료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치료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쪼였다 풀었다 하는 게. 예. 변비약을 무조건 안 쓰는 것보다는 꼭 필요할 땐 변비약 쓰는 것도 좋겠죠. 예. 가스 차는 것도, 그러는 가스 차는 건 은근히 고통스러운데, 예. 가스 방구는 방구 색깔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방구 색깔이 냄새가 많이 나요. 되게 이제 방구에는 이제 메틸기에, 그러니까 이제 질소나 항이 들어있으면 냄새가 많이 나요. 주로 단백질이죠. 그리고 장 운동이 안 되면 유산균이 많이 활발하고 유해균이 작동할 때는 냄새가 더 지속하게 나요. 자, 비교적 40분의 만수로 오늘 댓글 변비인 것 같아서는데, 자, 변비에 걸리지 않도록 습관을 잘 돼. 예. 그거 잠도 그렇고 습관이에요. 사랑도 습관이고 모든 게 다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일을 쉽게 처리하게 알아서 하도록 만든 것이 습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경이나 이런 거는 자율신경으로 돌아가는 거고, 우리가 심장을 일일이 너 이래 심장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율신경으로 그냥 심장이 알아서 돌고 호흡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장도 자율신경이 돌아가죠. 근데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자율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하게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이게 다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거를 자동적으로 편리하게 닦은 길이죠. 그래서 이 습관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배변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을 잘 보는 사람은 변을 잘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변에, 직장류가 있는 사람은 변에 그게 보여요. 오래 머물다 보면 변이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응급실에 이제 뭐 하거나 또 저 산부인과 있는데 간혹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그 직장류가 있어가지고 변이 딱딱해서 변을 못 봐가지고 막 배 아파서 오는 분이 많아요. 전에 또 똥뚱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파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간장을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은데 간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게 손으로 이게 파줘요. 그리고 딱딱한 것만 제거하면은 앞에 나오지 못한 거 딱딱한 것만 제거하면 그다음부터 쭉 쑥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을 파는 경우는 이제 변비가 아주 심한 거죠. 그래서 이 변을 볼 때 이제 그 변비 중에 우리가 수작업, 손을 이용해서 항문 쪽을 뭘 막 작업을 파내거나 이 항문 쪽을 막 압력을 줘서 막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그것도 변비가 심한 거죠. 유제품은 도움이 돼요. 유제품에 설사하는 물이 많기 때문에 변을 좀 묽게 하죠. 유제품. 자, 장공의 존재. 근데 변비 설사 해주셔야 되겠네. 근데 설사도 오래 하다 보면 장이 이렇게 쉽게 내보내기 때문에 이게 딱딱하면 이게 처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사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술 먹으면 이제 설사하기 때문에 이 변비에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변이 묽어지면은 장을 처리 못하게 장 운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변비를 해결하다 보면 오히려 변비가 더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변이 적당하게 설사변도 썩 좋지는 않죠. 변이 부드럽다가 나중에 쉽게 막 설사변만 맨날 보다가 변이 딱딱해지면 못 보내는 거죠. 오늘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근데 제가 질문이 다 강의했던 내용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준비된 질문이 다 인체의 신비, 예. 그쵸? 예, 건강한 똥을 위한 습관이 있어요. 예, 굿똥, 근근똥, 예. 네, 와, 진짜 극한 직업이네요.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극한 직업은 이거 유산균이 극한 직업이 극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된 이제 질문을 또 사전에 준비된 질문이 있거든요. 거기 사전에 준비해. 유산균을 제하고 변비에 이제 식이섬유죠. 식이섬유인데 차전자피, 현미, 뭐 다시마, 이게 해조류도 도움이 되죠.
해조류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 섬유소에는 섬유 또는 식이섬유 또는 섬유질이라 하는데,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거든요. 수용성은 사실은 물기를 받아들여요. 변이 묻을 게 차전자폐 같은 것이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여기에는 뭐 귀리, 우엉, 냉티콩, 뭐 미역다시, 해조류, 채소 이런 것들이 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사실은 이게 혈압, 심혈관 질환에도 좀 도움이 되죠. 불용성은 사실은 이게 녹지 않고 장이 내려오면서 장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여기는 이제 뭐 통밀이라든지 현미, 감자, 양배추, 브로콜리, 뭐 아마시 같은 것들이 여기는 이제 불용성 식이섬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이 다 적당히 먹는 다 변비에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예방을 음식이 되게 그런 정도로 하면 돼요. 식이섬유. 다음에 질문. 변비약 없이 변을 보기 힘듭니다.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괜찮아요. 아까 변비약에 이야기했듯이 진짜 변비약의 첫 번째 기준이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 부작용도 없고 부작용이 없어야 장기적으로 사용하겠죠. 그리고 좀 저렴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특별한 분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이나 소아나 이런 특별한 분 아니면은 사실 부피 완화성 부피 형성 완화제 차전자폐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삼투성 완화제 마그밀이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사실은 아주 변비가 심할 때는 자극성, 메이킨이랑 이런 종류들은 자극성이 완화제는 단기간으로 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장 운동 촉진제는 뭐 장기적으로 써야 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이 효과가 있나 없나 보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비를 사용해도 되는 거는 그 상황에 본인이 변비의 유형이랑 상황이나 이런 게 맞게끔 변비약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자, 다음. 어르신들도 변비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장 운동이 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피 형성 완화제는 섬유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처리하는 간략근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되게 어르신들은 운동도 하지만 변비 자극성 이 완화제는 쓸 수는 있어요. 자극성 완화제 변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너무 심할 때는 이제 너무 장기적으로 쓰는 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투성 완화제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은 또 장 운동 촉진제는 또 가능은 해요. 그리고 케겔 운동도 하셔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변비도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잘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자, 저는 이제 이 골반 파트가 누누이 저는 이제 골반 부분을 누구보다 많이 또 치료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골반 파트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얼굴이 있고 가슴이 있고, 골반 파트가 사실은 여기 우리가 자세를 잡아줘요. 그래서 진입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골반 파트가 좋아야 자세가 좋아서 허리나 허리 아프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어하죠. 그래서 일단 골반 파트가 좋아야 밑에 간략근이나 이게 기능들이 받쳐주고 기능이 좋아야 일단 어깨가 펴져요. 그래서 입꼬리도 올라가고 그다음 배에 힘이 들고 힙이 딱 올라붙어요. 근데 이 앞쪽으로는 간략근이랑 항문 내간략근, 외간략근이 별을 잡고 있고 소변도 이게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로 조여주면서 이게 성기랑에 같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 파트에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파트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조무늬가 딱 기능하는 것은 간략근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골반 파트 밑에 있는 조근들이 이 몸을 지탱하고 지지 역할도 하고 또 기능 역할도 하거든요. 그 골반이 되게 틀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벌어지고 틀어진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출산하고, 그리고
되게 이제 그 젊으신 아가씨들도 자세들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사실은 앉아있거나 소파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자세들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골반 파트가 딱 좋은 사람이 사실은 아가씨들도 10% 정도. 근데 불편한 정도는 아닌데 한 30%는 굉장히 무너져가지고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출산하면 이게 다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골반 이제 강화술이라는 것은 이 골반도 잡고 골반 근육을 처진 것들을 끌어올려요. 기능을 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변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이 내려오면은 그러니까 골반 근육이 앞에 당기고 항문 내관략, 외관략이 90도로 잡고 있다가 이렇게 밀어내면서 변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에 이제 변이 이렇게 직장류가 생겨가지고 변이 매끄럽게 내려오지 않고 밀어내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반 근육 복원을 하면은 이거 밀어내고 매끄럽게 내려가고 딱 잡고 있다가 변을 볼 땐 시원하게 쑥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소변도 이렇게 보면 쑥 비오는 거고, 그러니까 골반 근육 복원을 하면은 딱 당겨서 소변은 딱 이렇게 잡고 있다가 슉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변도 이렇게 딱 잡고 있다가 시원하게 밀어내기 때문에 변비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골반 근육 복원술은 자세가 잡히고 호흡이 또 이게 깊은 호흡에 관계돼요. 이거 순환에 관계돼요. 어떻게 보면은 아래쪽에 살이라든지 이런 거 일단 몸이 가벼워져요. 골반 근육 복원은 그래서 변비뿐만 아니라 소변 기능, 성기능 그리고 그다음에 몸이 가벼워지고 살도 좀 잘 빠져요. 바른 자세가 돼요. 그런 게 이제 골반 근육이에요. 그래서 골반 근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뭐 진찰은 해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관심이 있으면 뭐 저한테 진찰 받으러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골반 파트를, 무너진 골반 파트를 이 잡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도수법인데 잘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케겔 운동이 그런 운동이고, 도수요법이나, 그래서 몸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우리가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과 선생님이나, 또 이 한의나 또 이런 쪽에서는 이 악관절로 이렇게 이 얼굴형을 맞추기도 하고, 그 정형외과는 또 도수요법을 하고, 물리치료기도 하고, 순화요법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리 쪽이 안 맞으면 족부의학으로 신발을 맞추든지 족부의학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골반을 막 이렇게 그 척추를 교정하거나 골반을 교정하는 데가 있는데 되게 한의에서는 많이 하지만 양의에서는 사실은 골반을 잡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골반 파트를 일단 여러분이 바른 자세예요. 바른 자세로 생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나마 이제 바른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기능을 하게 하는 거는 케겔 운동이에요. 결국은 뭐 골반 내가 수술해 있는 거 싫고 내 몸에 대해서 운동을 하려면 바른 자세 그다음에 복식 호흡, 그 다음에 케겔 운동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한다면, 그게 이제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PT 받아가지고, 이제 체형을 좀 잡아주는 선생님한테 PT를 받는 게 좋겠죠. 예, 그런 운동은 다 도움이 되죠. 꼭 우리가 내가 수술하라는 게 아니라 골반 파트가 중요하니까 이 골반 파트의 접근법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확 좋아지지는 않아요. 이게 내려갔던 게 확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자, 미역 다시마 엄청 좋아하는데, 예, 미역 다시마. 근데 이제 미역 다시마가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이 미역 다시마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단점이 또 하나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뭐냐. 갑상선에 안 좋을 수가 있어. 요오드가 너무 많이 섭취되면 갑상 저하증이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갑상선 기능이 좀 되게 저하된 사람은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게 수용체에 붙어서 기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뭐 좋다고 뭐 하나만 먹으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또 미리미리 예방, 간략 그런 거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케겔 운동은 제 영상에서 있는데, 케겔 운동은, 자, 조였다 푸는 거거든요. 자, 케겔 운동은 이렇게 앉아서 지금 뭐 여러분이 앉아서, 사실은 좋은 여성들은 간략근이 이렇게 가운데로 있어요. 가운데에 있어서, 간략근이 좋을 때 앞뒤로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옆으로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로 좋을 수도 있고, 위로 업 하면서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한 5초에서 10초, 그리고
팔 이게 근육을 키운다고 하면은 두 가지 근육을 키워야 돼요. 하나는 순발력이랑 지구력 두 가지 키워야 돼. 그러면 이게 팔 운동을 할 때 내가 서서히 운동하면 안 되잖아. 딱 좋아야 돼. 그리고 바로 푸는 것보다는 좀 잡고 있는 거죠. 풀 때는 천천히 푸는 거죠. 그걸 좀 쉬는 거죠. 또 딱 조는 거죠. 자, 요 원리로 여러분이 앉아서 케겔 운동을 한다면은 딱 조는 거예요. 배꼽이 들어가야 돼. 자, 케겔 운동할 때 첫 번째는 배꼽이 들어가야 돼. 항문이 좀 올라오는 게 좋아요. 딱 당기면서 딱 조는 거예요. 이렇게 조든 딱 배꼽이 들어가야 돼. 조을 때. 그리고 이제 호흡하고 연관시킬 수는 있거든요. 호흡하고. 근데 호흡은 코하고 입으로 천천히 들이켰다가 멈추고 살짝 뱉고 그다음에 그 뱉을 때 조이는 거야. 살짝 뱉고 나서 그다음에 깊은 호흡할 때 다 뱉을 때 내려볼 때 그때 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배꼽이 들어가고 아래로 올라오는 거야. 쭉 조는 거야. 잡고 있으면. 그리고 좀 더 뱉으려면 또 한 번 더 연속으로 또 툭 쪼아서 호흡을 뱉는 거야. 호흡까지 다 뱉는 거야. 그러다 힘들면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배가 불러오고 아래 간략거리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호흡하고 같이 케겔하는 방법도 있고, 케겔 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음에 이제 케겔 운동도 뭐 필요하면 다시 좀 케겔 운동만 또 뭐 강의해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코어 근육, 예. 코어 근육 좋죠. 예. 코어 근육이 좋아요. 뒤에 이제 골반 파트에 이제 코어 근육이 좋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빼면 안 좋아요. 여러분이 앉았을 때 엉덩이를 빼면 뒤를 치워버려요. 그리고 골반이 비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앉을 때는 사실은 배를 넣고 무릎을 붙여야 돼요. 다리 꼬는 거 안 좋고요. 자, 그렇게 앉는 게 제일 좋아요. 만능이는 케겔 운동이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운동이 간략한 운동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자, 바로 지금 해보고 케겔 운동 다음에 또 케겔 운동에 대한 시간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케겔 운동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리 꼬는 게 나쁜 건 아는데 너무 편해요. 자, 문리브님. 왜냐면 골반이 틀어졌기 때문에. 왜냐면 오른쪽이 들린 사람은 오른쪽이 꼬기가 편하네요. 꼬아야 편하네요. 왜냐면 바로 앉았으면은 이게 힙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꼬는 게 편한 거예요. 다리가 이제 짧은 사람은 쩔뚝거리는 게 편하네요. 그리고 이 다리가 길이가 똑같은 사람은 바로 걷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꼬아야 편해지는 사람은 골반이 많이 틀어진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내가 만약에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든다. 그럼 오른쪽이 들린 거야. 대개는 오른쪽이 많이 들려 있어. 뭐 정답, 예. 케겔 운동, 앉는 게 편해, 바이오로드. 예. 또 이제 질문들이 이제 대부분 질문들이 제가 다방에서 다 있고, 케겔 운동이고, 골반, 여성분들한테 골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른 자세, 골반 운동, 호흡, 그리고 마음 관리, 뭐 그런 것 같아. 짝다리도 안 좋게, 짝다리 안 좋죠. 예. 바로 앉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세 중에 의자에 앉을 때 앞쪽에 아주 끝에 앉으면은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고 바른 자세가 돼요. 우리가 맨 뒤쪽에 이제 의자 끝에 이제 기대면은 이게 기대는 자세예요. 중간에 있는 자세가 사실은 다 무너지는 자세거든요. 근데 중간에 사실은 잘 앉으면은 무릎 붙이고 딱 항문을 딱 오므리고 무릎 붙이고 앉으면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 운동은. 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좀 이제 코어 근육이나 좀 키울 것 같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거 무릎을 붙이고 이게 힙을 돌리는 게 있어요. 이 허리 쪽이나 이런 쪽에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무릎을 붙여주면서 케겔 운동이에요. 넣었다가 서서히 풀어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바른 자세에서 케겔 운동을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든지
안전 자세에서 이 여러 가지 운동, 케겔 운동을 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죠. 호흡을 신경 쓰면서 해야겠거든요. 예. 호흡하고 연관된 케겔 운동은 다음에 호흡에 대해서, 복식 호흡에 대해서 한번, 복식 호흡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케겔 운동 방법이라는 복식 호흡에 대해서 한번 또 건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호흡이랑 마음이랑 복식 호흡이랑 명상이나 이런 쪽에 한번 이야기 또 한번 나눌까 싶어요. 바른 자세로 골반 근육에 간시 써야겠어. 해석해서 저절로 자세가 그쵸. 의자 다리 올리고 앉아보면 나오고. 자, 뭐 강의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 시간이 오늘 뭐 그러능님, 문리우님, 평생님, 그러능님, 제재님, 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댓글 올라오면 일일이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인사하는 시간으로 다 보내면 여러분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사실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시간이 1초라도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저번 주 제가 이제 좀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한번 부탁드리니까 갑자기 구독 수가 몇백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글이니까 이게 구글 해야 되는 거 구독 좋아요 눌러 놓으려고 하니까 하기 부탁하니까 한 200. 근데 기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독 수에 연연 안 하고 내가 갈 길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구독 눌러주니까 괜히 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재미없으면 억지로 구독을 눌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건 또 제가 또 이제 해야겠네요. 예. 오늘 주제 방송인 변비 예방과 해결책 영상 좋아요 그리고 시청 소감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이거 됐나요? 또 읽어야 되나? 오케이. 예. 됐나요? 오케이. 마무리 인사하죠. 자, 이제 오늘 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사실은 날씨는 봄이 찾아왔는데, 우리 사회적으로 사실은 갈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의사로서 필수 의사를 35년 하고 진짜 밤새도 일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힘들게 일했는데 또, 뭐, 알아주고 안 주고 이런 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한 일이고, 근데 또 이제 서로 또 좀 많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맞다 안 맞다 여기에 너무 다 매몰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이가 60대신 분이 가끔 내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나이가 60대신 분은 살아온 날로 따지면 제일 늙은 날이에요. 제일 우울한 날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맞죠. 그래서 네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근데 이 60이 남은 날로 따지면은 제일 밝은 날이에요. 제일 젊은 날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도 자내 우뇌가 있고 눈도 두 쪽이 있고 이렇게 서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상대방 시선도 배려해서 마음을 하나 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밝게 보는 사람도 사실은 내가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사실은 나이가 80 되는 사람이 막 젊은 사람 이상으로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너무 설치면 그것도 눈꼴스럽죠. 그러니까 내가 나이에 맞게 너무 활기차고 너무 밝게 보면 이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게 브레이크가 조금 이렇게 내가 내 나이가 안 좋지 이렇게 좀 숨을 죽여야 되거든요. 숨이 너무 살아있을 때는. 숨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좀 꺼져 있었는데 너무 우울할 때는 이것도 이렇게 해야죠. 내가 오늘 제일 그래도 젊은 날인데 이렇게 하면서 일으키고 그러니까 얘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자기가 옳다고 했던 것이 또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어쨌든 간에
누가 맞다 안 맞다 이런 거라서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조화로움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은 내가 우연찮게 뭐 김대희 씨 대화가 필요해. 우연찮게 보니까 김대희 씨는 사실 제가 아기를 셋 다 받아줬거든요. 딸내미들을. 예? 그래서 우연찮게 놀다 보니까 김대희 씨 하는 유튜브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 대화가 필요해 이러는데 사실은 서로 부부 간이나 자식 간이나 뭐 지금은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자, 이 봄의 새 기분으로 서로 대화가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보고 나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각자 파트에서 개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또 조율롭게 또 이렇게 조롭게 이렇게 좀 합의가 됐으면 싶어요. 요즘 우리 여러분들 다 불안할 텐데 사실은 저도 의사로서 이게 필수 의료를 평생을 한 의사로서 조금 답답해요. 왜냐하면 시선들이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구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것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또 생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시간 가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좀 더 준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찾아뵙기를 하고서 오늘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칠까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예. 파랑새님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그래서 참 이 적당하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참 적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잘 사는 것도 굉장히 너무나 어렵고. 자, 아무튼 오늘 라이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세요.